네, 2023년 3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냉전이냐 대리전이냐 아니면 열전일 수도 있느냐. 네, 제가 몇 차례 영도자, 지도자, 그래서 독재자라고도 해석이 되는 퓨러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해석입니다. 그도 대만을 침공하고 싶고, 그리고 중국 영향권에 있는 북한을 까딱하면 잡아먹고 싶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서면으로 자기 연설을 대신했습니다. 중러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끊임없이 깊어졌다. 요동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중러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렇게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서면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다. 이거는 미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다.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 네 맘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 평화발전, 협력, 공영의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세계 다극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니폴라 시스템은 단극 시스템, 그 다음에 양극 체제가 있었죠. 다극화, 다극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닌 미국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양극 체제도 아닌 다극화, 중국도 있고, 그럼 대한민국도 있어야지. 북한은 북한도 있어야 그러겠지. 그런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국제관계 민주화의 대세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는 이 연설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가 꽤 애를 먹고 있죠.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항복도 못 받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은 먹었지만 뭐 어떻게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러할 때 러시아를 방문해서 지금 계속해서 푸틴은 중국은 G2라고 하면서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는 중국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 그 뉴스타트를 푸틴이 파기한다고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국내 법까지 만들었죠. 미국과의 핵군축을 중단한다고 이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는 미국하고 핵군축 회담을 하는 미국에 맞서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라는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G2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뭐 G3나 G4 정도로 버리는 거죠. 반대로 미국이 G7 회담할 때는 러시아도 부르지 않고 중국도 안 부릅니다. 오히려 G8 회담쯤 하기 때문에 한국을 부르니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런 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싸우든 멀든 간에 미국하고 맞서는 양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양극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양극으로 못 가니까 현실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하고 러시아니까 다극 체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의 노림수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힘들 때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그러면 러시아랑 동급으로 올라오면서 다극 체제를 만들었다가 러시아를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한순간에 이기는 건 없잖아요. 서서히 짓눌러서 미국에 맞서는 G2가 되겠다. 이런 거를 딱 러시아 언론에 공표한 자기 연설문에 밝혔습니다. 그럼 푸틴도, 이 시진핑을 맡는 푸틴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글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서방 집단은 끊임없이
상실해 가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도박의 판돈으로 삼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 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 국제 안보와 협력의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패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중국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 억제 정책을 택하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도 짓누르고 러시아도 짓누른다 하면서 중국 인민들을 선동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령에 불복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억제하려는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안보와 협력을 할 뜻이 없으니 중국은 걸기하라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치고 퍼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갔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참 중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준비해서 갔겠지만 흥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3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이 끝나고 나면은 화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화상회의를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시진핑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은 아무리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르는 게 뭡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이 국가 간에서 나타나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꽉 해서 한쪽이 항복하거나 지거나 또 다 죽어버리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 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시진핑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간단한 해법이 없다라고 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중재는 하지만 참전은 안 하겠다. 살살 돈이나 벌겠다라는 그런 꾀를 감추고 있는 말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가서 중국 모델로 러우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면은 최근에 중동이라고 해야 되나? 중동에서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앙숙입니다. 사우디는 인구가 한 3,500만, 이란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8,500만에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경제는 사우디가 좋죠. 국가의 면적은 비슷합니다. 둘이 굉장히 라이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 걸프만 쪽에 카타르도 있고 UAE도 있는데 카타르나 UAE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예멘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는 데서 연합군으로서 북예멘을 지원해주고 있죠. 이게 두 나라가 이게 오랫동안 대립해왔고 시아파, 수니파 대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중재했습니다. 이렇게 중재가 이루어진 데는 사우디 지금 실질 지도자 있는 왕세자도 생각이 있고 이란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란은 지금 러시아, 중국하고 미국 서방상에서는 지금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뭔가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고, 지금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사우디는 친미 국가가 맞긴 맞는데 사부작 미국의 약을 올려서 많이 챙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이란하고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한다. 둘이 아마 단교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는 서로의 국익이 맞아 떨어진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은 국제사회를 내가 중재할 수 있다라는 위력을 보인 거잖아요. 이걸 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철수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현재 상태에서 정전. 이건 누가 바라는 겁니까? 이건 푸틴이 바라는 겁니다. 현재 한 5분의 1의 영토를 먹은 상태에서 그 영토 중에 두 군데는 각각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러시아가 지원해서 루안스키 공화국,
루안스키하고 거기 지역이 두 군데인데 공화국을 이미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빅엿을 먹이면서 러시아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러시아를 중재해 줌으로써 러시아보다 높은 국제적 지위를 얻겠다라는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방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쿼드가 있는데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참여했는데 인도가 지금 러시아하고 짝짝꿍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살려고 그쪽을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쿼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쿼드는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고 동쪽에서는 서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호주가 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쿼드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신 쿼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도가 빠진 그러한 쿼드는 장차 동북아시아판 나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예상된다면 중국은 미리 움직여야죠. 자기 패권을 반미권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면서 또 러시아든 뭐든 자기가 다 꿰서 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큰 지금 뭐 국제적인 지금 시진핑은 오늘날 세계는 100년 만의 대변국, 100년의 대변국, 100년 단위로 크게 변하는데 대변국이라고 하면서 중로는 같은 길에 서 있다. 봄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 1년 춘작수 만사행이선. 매년 봄에 해야 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최고다. 봄에 할 일, 지금 씨를 뿌리자. 만난이 몰아쳐도 하자는 겁니다. 이 똑같은 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지금 뭐 민주당은 떠들고 진짜 옳은 개소리를 합니다. 네. 일말은 옳기 때문에 옳은데 헛소리니까 개소리를 하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복원해서 안보관계를 올리고 또 악사까지 한다든지 또는 한일 간의 NSC 경제회담을 하면서 계속 안보체제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오해를 받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오해를 다 꺼내고 있죠. 윤 대통령이 잘했어요. 시진핑이 봄이 오면 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무조건 하라 그랬는데 똑같이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저쪽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말이 없고 우리는 민주국가라서 특히 이재명과 문재인이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자, 북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해서 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중앙통신이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저처럼 북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북한이 내보내는 그런 통신입니다. 18일 날 북한은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있죠. 우리 현무2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모델을 갖고 국산화한 건데 북한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모델을 갖고 자기네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성 12형인가 13형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뭐까지 했는가 하면 제가 북한의 ICBM은 사일로에서 발사하지 못하고 TEL에서 발사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얘네들 또 사일로를 만든 것 같아요. 사일로를 만들면은 두 가지가 해결됐다는 거죠.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일로에서 발사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킬체인 공격을 해도 어쩌면 막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 사일로에서 발사한 걸로 보이는 이걸 쐈는데 18일 날에는 하루 전인 18일 날은 뭔 일을 했는가 하면은 18일에는 정술 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 통제 운영 체계의 믿음성을 다각적으로 재검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이런 것 같아요. 북한 총참모부 밑에는 미사일 총국이 있습니다. 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밑에는 미사일 총국, 정찰 총국, 작전 총국 같은 그런 기구가 있고요. 이제 미사일을 쏘는 전략 로켓군인가? 지금 이름 바꿨나?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전략 로켓군은
ICBM급 미사일을 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는 이제 전방에 서쪽에서부터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8군단 없어졌고 3군단, 2군단, 8군단 이렇게 쭉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단을 지휘하는 부대로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민군은 서쪽에서부터 4, 2, 5, 1 군단을 4개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군단씩을 묶어서 지휘하기 위해서 동부전선, 그건 전쟁 때만 만드는 사령부죠. 그런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동부사령부, 서부사령부. 때문에 ICBM은 전략 로켓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방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미사일 부대를 아까 동서 전투사령부에 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금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올리는 핵탄두도 완성했고 ICBM에 올리는 핵탄두도 완성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에 올리는 전술 핵탄두인데, 이 전술 핵무력, 즉 대한민국으로 쏘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아서 쏘는데 그 부대를 운영하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검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일 날은 김정은이가 자기 딸 주애를 데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부터 철산군에는 철산 비행장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비행장인데 거기서 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비행장에서 쏜 게 아니고 이렇게 활주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숲속이라서 사일러스 쐈구나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전술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서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 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이 동작 밀집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라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에다가 전술 핵폭탄 핵탄두를 달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모의탄두를 달아서 발사했습니다. 이게 800km를 날아가서 지상상공 800m에서 터졌습니다. 핵미사일은요, 지상에 딱 떨어져서 땅과 부닥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이나 산이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안 나와요. 저 높은 데 터져야 됩니다. 미국도 1945년 8월 6일, 8월 9일 원폭을 떨어뜨릴 때, 그때는 B-29 폭격기를 실고 왔습니다. 미사일이 없을 때니까. 툭 떨어뜨리는데 빨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떨어지면은 터지면 이 비행기 탐사도 죽죠. 그러니까 낙하산을 달고 투하합니다. 탁 떨어뜨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갈 때 B-29 조종사는 약 불이 나게 도망갔죠. 도망가고 이게 한 1km쯤 지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쉽게 말하면 시한 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서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낙진이 쫙 퍼지면서 아주 피해가 크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번에 800m 상공 동해에서 터지게 했다. 핵 모의탄두를 달고.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전전날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날은 화성 17형 ICBM을 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머물던 둘째 날에는 전술 핵 미사일 부대를 점검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을 향한 이스칸데르를 쏘면서, 모의를 쏘면서 핵탄두가 터지는 실험을 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타고난 퓨러죠. 세습까지 했으니까. 네, 중국의 사면임을 확정짓고 영구집권을 확정짓은 시진핑도 퓨러고, 푸틴은 대통령 2번 해먹고 다시 연임 못하니까 자기는 총리를 하고 레드베테프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를 대통령 나가서 당선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3년임 한 턴 씌우고 하고 난 다음에 헌법 바꿔서 종신임기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 독재가들, 퓨러. 네. 시진핑 프로, 푸틴 프로, 김정은 프로, 퓨러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지금 어쨌든 대리전 형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진핑은 자기 바라는 대로라면
대만을 쳐서 먹고 싶겠죠. 대만이 여의치 않으면 저는 북한을 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중국에 이 궤를 맞춰주면은 가만 냅두지만은 조금 뭐 삐딱한 수를 보이면은 오히려 공격을 해서 먹고 확실한 친중국 정보를 세울 거라고 봐요. 중국이 북한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되게 헤맬 겁니다. 미국도 헤맬 겁니다. 그때 중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뭐 핵을 뺏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들어가면 참 명분이 우리 전쟁할 명분도 없고 이상해질 겁니다. 그럼 중국은 왜 북한을 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명백히 독립국인데 과거 소련이었다고, 과거 러시아의 발상지였다고, 러시아 슬라브족의 영향권에 있다고 잡아먹는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특수 작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트럼프 만났을 때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은 손못대도 북한은 필요하면 자기네가 특수 군사작전을 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현실. 그래서 세계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점점 커지면 열전으로 가는 거고, 한쪽만 공격하면 대리전이고, 그냥 대결만 올라가면 냉전입니다. 네, 피러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류, 이재명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저렇게 되면 서방권에도 피러에 맞서기 위해서 빅맨들이 나오죠. 빅맨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빅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베가 빅맨으로 보였고 트럼프가 빅맨으로 보였는데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나이 많은데도 빅맨 역할을 하고 있고 기시다도 아마 갈 겁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종북 세력, 그 종북 세력의 아바타가 되고 있는 민주당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